이제 피지컬 AI가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세요? 주차부가 필요할까요? 교회 식당에서는 여선교회 밥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학준 목사님의 국민일보 오피니언 트렌드 리더 첫 글 수고가 사라질 피지컬 AI 시대 교회는 환대와 경청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 좋아요. 와우. 오. 네, 저희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사람과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AI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교회가 왜 이 흐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 다큐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과학 다큐에서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몇 명이 야 이러다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AI가 더 똑똑해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는 혹시 어떻게 가치관과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엽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오피니언이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보면 피지컬 AI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지배받을 거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재배치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그 노동과 또 시간 투자가 다시 한번 재배열돼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떤 지점을 더 고민해보고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한번 목사님 개념부터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은 아직 AI라고 하면은 뭐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정도를 떠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피지컬 AI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챗GPT나 제미나이 구독하고 계시죠?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 비서입니다. 뭐 한간에는 뭐 방송계 작가님 한번 만났을 때는 막내 작가가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짜주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많고 요즘 대학가 가면 AI로 레포트를 내고 AI로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정말 AI는 많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는 걸 생성형 AI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인공 일반 지능이라는 것까지 갈 거예요. AGI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전에 가는 단계로 피지컬 AI가 요번 라스베가스 CES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AI가 이제 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 센서로 우리가 눈으로 뭘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제 눈을 갖게 된 거고 또 이제 로봇이 팔이나 발을 가지고 바퀴를 가지고 어디든 가고 어떤 것든지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 그게 피지컬 AI가 가져오는 시대입니다.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 어떤 대학생이 GPT로 입학하고 GPT로 과제를 써서 GPT로 졸업을 했다. 땡큐 챗GPT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런 생성형 AI 이야기만 접하다가 이제는 AI가 정말 말만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벌어진 거네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먼 미래 이야기 같기도 한데 미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미래 이야기면 우리가 공상 영화를 지금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긴 그런데 하네요. 담임 목사님 그 오피니언을 기반으로 조사해 온 걸 보면 BMW 아시죠? 네네. 네, BMW는 유럽 라이프치히 공장과 미국에 있는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로봇으로 한 형태의 로봇들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공장에서 AI가 사용된다는 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장 말고도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실제로 요즘 이제 그 미국에서 물류 있잖아요. 혹시 쿠팡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가장 주된 일이에요? 박스를 테이프로 붙이고 그 주소지를 프린트해서 다 이렇게 붙이는 게 그게 일이더라고요. 그것도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그 AI 로봇이 그 박스를 들어서 그 해당하는 주소 위치로 계속 옮겨줘서 정리를 차곡차곡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또 특별히 대표적인 분야가 병원 분야, 의료계. 왜냐하면 로봇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절제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 혈관 어떻게 뚫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노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 AI가 판단하고 AI가 절제를 하는데 결정만 인간이 하는 순간이 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먼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저기 한대암역에 도깨비 감자탕 가보셨죠? 전 사랑합니다. 네. 거기 가면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로봇이 어떻게 오죠? 네, 뭐 이렇게 서빙 서빙할 때 하죠. 네. 이렇게 띵띵띵 하다가 음악 앞에 나오면서? 어린아이 네. 지나가면 이렇게 피해서 오고 기다렸다 오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피지컬 AI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인 결제, 뭐 키오스크,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삶에 들어온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의 첫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뭐 식당에서 우리가 키오스크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서빙 받을 때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애슐리 가면 접시도 로봇이 채워주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흐름의 전조였던 것이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변화하는 전조를 가지고 편리함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미. 그래서 주문이 빨라지고 실수가 줄고 또 이제 주문하는 사람이 조금 더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주문 받으시는 분이랑 주문하는 사람 간의 어떤 기싸움 뭐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밈으로 올라오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오피니언 제목을 보니까 참 강하죠. 네, 수고가 사라질 피지컬 AI 시대, 교회는 환대와 경청을. 그러면 목사님 왜 하필 환대와 경청일까요? 이 오피니언의 문제 의식은 참 분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효율이 높아질수록 공동체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피니언에서 제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불편이 감소하고 노동 이상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청소 같은 그런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을 피지컬 AI가 대체를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공동체를 배우는 되게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제 피지컬 AI가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차부가 필요할까요? 어차피 뭐 자율화 되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주차까지. 알아서 주차까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 앞에서 내려서 자동 주차 어디 지점을 구역해 놓으면 혼자 자기가 가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차가. 실제로 지금도 하고 그런 있죠. 일이 네. 가능은 한데 네. 막 이렇게 자유화되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안내하는 거, 뭐 어디 인천공항 가면 저 길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로봇이 눌러주면 따라오라고 막 하면 따라가면 이제 그 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뭐 그 제가 요즘 뭐 보다 보니까 그 식당 사장님들 이제 배달 전문 업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자동으로 이렇게 통이 돌고 거기서 로봇이 소스 넣고 자동으로 하는 거 맞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네. 그런 시대가 교회 식당에서는 왜 불가능할까요? 음. 그럼 이제 여선교회 밥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이제 우리 싸울 일이 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어떤 그 노동과 봉사 헌신이라는 그 단어에 집중해 있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을 담임 목사님의 오피니언에서는 환대하고 경청해 주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풍경이 자동화되지만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일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 이후에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해서 본 지점이 뭐냐면 네. 다 자동화되니까 예배만 보고 가면 되지. 근데 그게 교회냐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발전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AI의 기술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AI, 피지컬 AI를 넘어서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AI들이 이제 막 나올 텐데, 근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모든 걸 사람 손으로만 하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동화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사람에게 남겨두어야 할까 질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들, 네. 또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는가, 그 지점이 중요할 것 같고 위험한가, 아, 뭐 그런 걸 이제 피지컬 AI가 대체하면 참 좋겠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을 단다거나 높은 데 위험하죠.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또 감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안내를 하거나 사람을 응대하는 1차적인 일들을 AI가 대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우리도 교회는 이미 시작했는데 그 교인 바코드 교인증 네, 찍고 들어오면 출석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잘 될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지금은 막 누가 연말정산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내역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맞아요. 막 간사님이 막 작업을 해주시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냥 딱 넣으면 자동으로 AI가 얼마를 딱 했고 얼마가 이제 베네핏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준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사람에게 남겨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 다임 목사님이 적으신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 또 함께 기다려주는 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빨라지는 시대 속에서 느려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중보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영혼을 더 환영해주고 또 상실을 겪은 성도 곁을 지켜주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차 봉사 대신 새 가족을 환영하고, 뭐 교회에서 밥하는 대신 사람들을 안아주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미래 교회는 단순히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뭔가 효율성만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말로 좀 정의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 이제 식당 봉사하러 가야 돼라고 하면서 미팅을 그만해야 됐던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질 거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좋은 말인데 우리 교회는 작아서 엄두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요.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하는 딱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각 교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도 다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교회 봉사 구조를 다시 점검해 봐라.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일이 정말 우리가 환대와 경청이라는 기준으로 필요한 일인가를 한번 봐야 된다. 두 번째, 관계 중심의 사역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쉽게 얘기해서 새 가족을 환영하는 팀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친 성도를 신방하고 목양하는 그 팀을 더욱더 확대하고, 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팀을 더 구성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또 3번째로 평신도 양육 안에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봉사팀이 있어요, 어떤 헌신팀이 있어요, 이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돌봄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 기본 공감, 심리적 응급처치, 갈등을 다루는 언어 훈련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기술이 시간을 벌어다 주면 교회는 그 시간을 사람에게 다시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뭐 이제 피지컬 AI가 교회에 투입되냐 뭐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던 그 노력을 재배치할 거냐, 재분배할 거냐, 이 지점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피지컬 AI 시대의 질문은 무엇을 더 빨리 처리할까? 그게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인간답게 남겨둘 것인가 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학중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부분을 3040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읽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지금까지 그냥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배치해보자. 당연하게 봉사하고 당연하게 헌신하던 그 영역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사람밖에 할 수 없고 인간다움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김학중 목사님의 국민일보 오피니언 트렌드 리더 첫 글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대를 읽되 시대가 놓치는 사람의 온기를 더 선명하게 붙드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주에 한 번씩 트렌드 리더로 우리 찾아올 테니까 우리 좋아요와 댓글과 그리고 구독과 또 뭐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